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험가에서 여러분의 경제학 점수를 아주 그냥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짱박사 경제학의 저자이자 저자 직강을 담당하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뽀개볼 핵심 출제 텍스트의 주제, 바로 현대 무역이론입니다. 무역 파트만 들어오면 벌써부터 머리 지끈거리시는 수험생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특강 하나로 제가 아주 맑고 명쾌하게 그 뼈대를 싹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대무역 이론을 정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부터 시작해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거기에 막 현대 이론까지 학자 이름은 왜 이렇게 많고 그래프는 또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진짜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딱 분석할 핵심 문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격까지는 과감하게 싹 다 쳐내고 진짜 시험장에 무조건 들고 가야 할 알짜배기들만 꾹꾹 눌러 담아왔으니까요. 복잡한 수식의 바다에서 제가 확실하게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도저히 모르겠는 복잡한 무역 수식이나 막 꼬여있는 난해한 그래프 마주쳤을 때 어떠세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글자들은 방금 지나간 저 외계어 기호들처럼 막 깨져서 보이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암호문인가 싶으실 텐데 이런 복잡해 보이는 수식의 껍데기에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역 이론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 엄청 단순하거든요. 결국 누가 무엇을 팔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어가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외계어 같은 수식들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계어 같은 수식들을 타파할 첫 번째 필수 키워드. 여러분이 무조건 절대 암기해야 할 그 뼈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HO 핵셔 올린 모형입니다. 스웨덴의 두 경제학자죠. 엘리 핵셔와 베르트 올린의 이름 앞글자를 딱 딴 건데요. 이게 바로 현대 무역 이론의 완전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알파벳을 보는 순간 요소 부전도라는 단어를 반사적으로 빡 떠올리셔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각 나라마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고 또 어떤 나라는 돈, 즉 자본이 넉넉하고 어떤 나라는 일할 사람, 노동력이 풍부하잖아요. HO 모형은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게 만드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콕 집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HO. 왜 이 자료에서 똑같은 키워드가 이렇게 나란히 강조되어 나왔을까요? 그만큼 출제자들이 이 개념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무역 패턴을 설명할 때 이것만큼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동력이 아주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옷이나 신발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이른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유리하겠죠? 반대로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이 빵빵한 선진국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특화될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하면 노동 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 집약재를 수출한다. 이게 바로 HO 모형이 제시하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상식적인 무역의 원리인 겁니다. 자, HO 모형이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패턴을 설명하는 예리한 창이었다면 이제 무역의 결과를 담아내는 든든한 거시 경제의 뼈대 두 번째 필수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역의 최종 결론, 바로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거시경제 지표 중에 제일 익숙한 녀석이죠. 국가 간의 무역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이익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각국의 GDP 상승으로 딱 귀결되는 겁니다. 각 나라가 앞서 본 그 HO 모형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유리하고 잘하는 산업에 특화해서 무역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딱딱 배치되면서 낭비가 싹 사라지겠죠. 그렇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무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전반적인 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공적인 무역의 결과는 결국 이 GDP라는 숫자로 증명된다는 것이 이번 문헌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무역이론의 출발점인 HO 모형을 통해 각 국가가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할지 그 패턴을 파악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무역이 가져다주는 거시경제적 성과를 최종 결론인 GDP로 측정하는 겁니다. HO로 시작해서 GDP로 끝나는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흐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의 핵심 스토리예요.
수험장에서 현대무역 이론 파트 점수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자잘한 수식이나 복잡한 그래프 디테일에 매몰돼서 이 거대한 뼈대를 놓쳐버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굵직한 논리적 흐름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이 챕터에서 아무리 꼬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은 거뜬히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을 정복하는 고득점의 비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짱박사 경제학 특강 현대무역이론의 핵심 출제 텍스트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해본 그 외계어 같은 수식들에 당황하셨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기초뼈대인 이 HO랑 GDP의 원리만 튼튼하게 잡고 있으면 아무리 낯선 그래프가 툭 튀어나와도 충분히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항상 합격의 길로 안내해드릴 저 짱박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2가지 기둥,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머릿속으로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같이 공부합시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